네, 다음으로는 정규화된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가 뮤추얼 인포메이션 값을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2.5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2.5라는 값이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뭐 100이라는 게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1에 가까울수록 큰 값이다, 0에 가까울수록 작은 값이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세워주면은 좀 더 명확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코릴레이션이랑 코베리언스의 관계처럼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도 정규화시켜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몇 가지 중요한 성질들을 보면은 일단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오른쪽과 같이 정의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얘를 생각을 해보면은 x 엔트로피보다 항상 작은 값입니다. 왜냐면은 x 엔트로피에서 어떤 양수를 뺀 거잖아요. 얘가 이제 0 이상이죠. 0이거나 혹은 양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값은 바로 x의 엔트로피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오른쪽과 같이도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얘의 최대값도 y의 엔트로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바운더리를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0 이상인 값이다라고 앞에서 증명을 했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에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엔트로피 x, 엔트로피 y 중에 더 작은 것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최대값이 엔트로피 x, 엔트로피 y 중에 더 작은 값보다도 더 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노멀라이즈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만들려면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 값으로 나누면은 바로 0에서 1 사이의 수치가 되겠죠. 그래서 노멀라이즈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에서 엔트로피 x, 엔트로피 y 중에 더 작은 값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얘는 무조건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멀라이즈드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진다라고 앞에서 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멀라이즈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0인 경우는 결과적으로 분자가 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두 개가 독립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노멀라이즈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1인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x 엔트로피가 y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y 엔트로피가 x보다 작은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근데 뭐 둘 다 이제 변수의 기호를 바꾸면 되는 문제니까요. x, y 표기를 바꾸면 되는 문제니까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x 엔트로피에서 이것을 뺀 값인데요. 결과적으로 얘는 이것과 같다. 즉 이제 x 엔트로피랑 같다라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부 엔트로피가 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엔트로피가 0이 된다라는 뜻은 이제 y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x는 y의 결정적 함수, deterministic function이라는 뜻이 되겠고, 이것의 뜻은 y를 알면 x를 무조건 알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코릴레이션이 1일 때랑 똑같죠. 그래서 노멀라이즈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1일 때도 y를 알면은 x를 무조건 알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얘기를 했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사실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의상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미분 엔트로피, 디퍼런셜 엔트로피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디퍼런셜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의가 이렇게 되죠. hx는 마이너스 적분 p x 로그 px dx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px가 바로 랜덤 베리어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pdf 함수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우시안의 경우에는 얘를 pdf 가우시안에 넣어서 계산을 실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우시안이 아닌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px에다가 pdf를 넣었다라고 했을 때 이 적분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즉 적분이 매우 어렵게 계산이 어렵게 될 수가 있어서요. 우리가 이 미분 엔트로피를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결과적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도 안 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한 얘를 결과적으로 근사화시켜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근사화는 한 가지 방법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대로 연속 확률 변수를 비닝, 즉 이제 양자화를 통해서 이산 확률 변수로 바꾼 이후에
그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게 근사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비닝 방법을 정하느냐, 그러니까 빈을 몇 개로 하냐에 따라서 퀀타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로 엔트로피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닝 방법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굉장히 센서티브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책의 6.3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대신에 비슷한 개념인 MIC, Maximum Information Coefficient라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얘는 이제 Continuous Variable에 대해서, 즉 Real Valued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하는 값이 되겠고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근사된 추정치를 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랑 비슷한 값을 제공하는 그런 추정치가 되는데요. 얘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 xy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MIC는 오른쪽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표기가 있는데, 일단 g는 뭐냐면은 우리가 x랑 y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그리드를 만드는, 즉 비닝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는 x랑 y 값 범위를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방법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xy 바 g, 얘는 뭐냐면은 xy를 이 비닝 g 방법에 따라서 이산화시킨 그 변수를 의미를 합니다. 즉 이제 g라는 비닝 방법이 있을 때 그 비닝 방법에 따라서 xy 연속 확률 변수를 각각 이산 확률 변수로 바꾼 그 분포가 xy 바 g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산화를 한 이후에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을 하고 걔를 뭐로 나누냐면은 이제 g의 이제 카디널리티로 이제 계산을 한 로그 값으로 나눕니다. 즉 이제 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디널리티가 즉 비닝의 개수가 되니까요. 비닝의 개수 뭐 2 곱하기 3으로 나눴다면은 이제 6이 바로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6으로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비닝의 개수가 바로 이제 g의 카디널리티가 되고, 개로 나눈다라는 뜻은 우리가 정교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g 같은 경우에는 균일 결합 분포의 엔트로피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면은 균일 결합 분포의 이산 엔트로피의 경우에 이제 최대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 이제 로그 k였잖아요. 근데 이 k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그 이산 값의 개수였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그리드가 그 k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드를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비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이산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개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렇게 로그 k랑 비슷한 로그 g를 이용해서 노멀라이즈를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맥스 g는 이렇게 그리드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이 값이 여러 개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그리드를 통해서 얘를 계산한 이후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바로 MIC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MIC의 값은 0부터 1 사이가 되겠고요. 왜냐면은 가장 최대의 엔트로피로 나누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드를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샘플 크기 n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드를 최대 해상도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bn이라는 것은 샘플 크기 n에 알파라는 것을 지수화시킨 게 되겠고요. 그래서 n의 알파 제곱이 bn이라는 식이 되겠고, 얘는 알파는 0.6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샘플이 뭐 10개가 있을 때 0.6 제곱을 해서 걔를 bn으로 삼고, 각각 x랑 y의 그리드의 곱은, 즉 이제 그리드의 개수는 이제 이 값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맥시멈 그리드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샘플이 뭐 10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100의 0.6제곱은 뭐 대략적으로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x랑 y의 그리드의 곱셈, 즉 이제 x라는 변수, 연속 확률 변수를 이제 쪼개가지고 비닝을 시켰을 때 10개로 이제 쪼갰다라고 하고, y도 10개로 쪼갰다라고 하면은 두 개의 곱은 100이잖아요. 즉 이런 상황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제 x 연속 확률 변수를 빈을 100개로 쪼개고 y도 100개로 쪼갠다라고 했을 땐
이 좌변은 만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얘를 이제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맥시멈 그리드는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MIC를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x랑 y의 관계를 가지고 비닝을 시키는데, 비닝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2 곱하기 2 비닝, 2 곱하기 3 비닝, 뭐 3 곱하기 2 비닝, 3 곱하기 3 비닝,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닝을 할 때 기준점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울 수가 있겠죠. x를 자를 때도 가운데서 자르는 방법이 있겠고, 뭐 밑에서 자르는 방법, y를 자를 때도 이렇게 뭐 각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합니다. 앞에서 봤었던 BIC 값을 다 계산을 하는 것이죠. 얘를 다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비닝 방법에 따라서 최대 엔트로피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2 곱하기 2 비닝에 대해서는 이게 최대 엔트로피고, 2 곱하기 3 비닝에 대해서는 얘가 최대 엔트로피 값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닝 방법에 따라서 최대 엔트로피 값, 정확히는 최대 MIC 값이 계산이 됩니다. 최대 MIC 값을 계산을 하고, 이 맥시멈 크기, 즉 이제 로우랑 컬럼을 자르는 맥시멈 크기는 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런 매트릭스에 따라서 우리가 이 x축, y축에 따라서 BIC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이렇게 3차원 그래프로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비닝을 뭐 2 곱하기 2로 하는 게, 즉 여기 낮은 값으로 하는 게 가장 BIC가 높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최종 BIC가 되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BIC를 실질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림 예시가 되겠습니다. BIC가 아니라 이제 MIC죠. 네, 계속 잘못 얘기했는데 이제 MIC를 실질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IC의 프로퍼티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MIC의 프로퍼티, 즉 주요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IC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공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이즈 수준이 비슷한 관계에 대해서 비슷한 점수를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선형 관계, 비선형 관계 상관없이 노이즈가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MIC 값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x랑 y 간의 관계가 선형 관계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측정된 노이즈 값이 이런 정도로 굉장히 작다라고 한 거랑, 그리고 x랑 y가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노이즈 값도 이렇게 비슷하게 작은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두 개의 MIC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 관계랑 우리가 노이즈가 포함된 관계가 노이즈가 비슷할 때는 관계랑 상관없이 노이즈가 비슷할 때 MIC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MIC는 선형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논리니어 같은 거나 이제 사인 함수 같은 것들도 관계성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코릴레이션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x랑 y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비선형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머신러닝에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EDA를 이렇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은 코릴레이션을 통해서는 낮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IC를 통한다면은 그런 비선형 관계도 잘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IC를 계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MIC2라는 것도 있고요. TIC2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MIC 값을 실제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그러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MIC가 0인 경우에는 두 개의 변수 간에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고, MIC가 1인 경우는 우리가 노이즈가 없이 관계가 있다. 즉 이제 x를 알면 무조건 y를 아는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MIC는 이 두 개 사이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x를 알 때 y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인데 21세기의 코릴레이션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코릴레이션에 비해서 비선형 관계까지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가장 왼쪽과 오른쪽 위에 있는 얘를 보면은 얘는 노이즈 없이 x랑 y 관계가 관측이 됐을 때입니다. 이 경우는 코릴레이션도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절대값이 높은 수치가 나오고 MIC도 높은 수치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형 관계에 대해서는 코릴레이션도 이제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절대값이 높게 나오고요. MIC도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이렇게 절대값이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형 관계에 대해서 이제 노이즈가 없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x랑 y의 관계에 대해서 x가 y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대해서 MIC는 낮게 나오고 그리고 콜리에이션도 낮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전부 다 1.0이 관측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가 사실 가장 특징적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선형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콜리레이션 x랑 y 간의 콜리레이션을 체크를 해보면은 콜리레이션이 전부 다 낮습니다. 특히 얘는 전부 다 0이고요. 얘는 0.1로 낮은 값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x를 알면은 y를 알 확률이 높죠.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래서 x랑 y가 비선형 관계가 있는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MIC 값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5, 0.6 이 정도의 관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콜리에이션이 측정할 수 없는 비선형 관계도 MIC는 측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예시는 우리가 MIC랑 콜리레이션의 관계를 WHO 데이터 예제에 대해서 살펴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357개의 변수를 가지고 콜리레이션과 MIC를 측정한 게 되겠습니다. 이 357개의 변수는 WHO에 있는 각 나라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변수들은 뭐 Social, Economic, Health, Political Indicator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두 개만 끄집어내서 스캐터 플롯을 그린 게 이런 각각의 변수들이 되겠죠. 얘는 이제 덴탈 덴시티니까 뭐 치과의 덴티스트 덴시티가 뭐 치과의 뭐 밀집도 이걸 의미라고 여기 뭐 잘 안 보이는데 뭐 인저리를 통해서 뭐 라이프 로스트인가요? 뭐 잘 안 보이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어떤 변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개를 이제 각각의 나라들을 이렇게 샘플로 찍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357개의 변수가 있고 이렇게 각각의 조합에 따라서 357의 제곱 정도의 이런 스캐터 플랍을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각각의 357의 제곱 정도에 해당하는 애들을 바로 콜리레이션을 측정을 하고 MIC도 측정을 해서 나타낸 표가 바로 A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수 두 개를 끄집어내고 걔네에 대해서 MIC랑 콜리레이션을 측정을 해서 점 하나로 찍은 게 되겠죠. 그래서 357의 제곱개의 점이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MIC랑 콜리레이션은 약간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일단 C의 경우를 보면은 C는 콜리레이션도 낮고 MIC도 낮습니다. 보면은 이제 C의 그래프를 보면은 두 개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보이죠. 반면 이제 H랑 D를 보면은 D랑 H를 보면은 이제 D의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강하고 또한 BIC도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H의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고 BIC도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FG, E 얘네들을 보면은 콜리레이션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근데 BIC는 높죠.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비선형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IC는 이런 식으로 MIC는 이런 식으로 비선형 관계도 잘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처리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부등식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일단 우리가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는 변수를 x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관측한 y라는 우리가 실제로 관측한 y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y를 변형을 해서 z라는 값을 얻었다라고 해봅시다. 이때 데이터 처리 부등식은 뭐를 의미를 하냐면은 x를 처리해서 얻은 y를 처리해서 얻은 z에 대해서 z가 x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은 y가 x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을 절대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z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y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비해서 x에 대해서 잘 추정을 못하게 된다. 뭐 절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x를 현재 온도라고 하고요. y를 온도계 1, 온도계 2, 온도계 3 이런 식으로 100개의 온도계가 있을 때 그 100개의 온도계에 대해서 각각 온도를 측정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온도는 25도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25도라는 수치를 관측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절대로 이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계 1은 25.1도를 측정할 수 있고 온도계 2는 24.9도를 측정할 수 있고 3번 온도계는 뭐 25도, 25.0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0개의 온도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y가 되겠고요.
그리고 z는 얘를 뭐 정수화시킨 거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끄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데이터를 프로세스한 경우가 z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z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x를 추정하는 것보다 y를 가지고 x를 추정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의미가 바로 데이터 처리 부등식입니다.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y를 처리해서 만든 z가 x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y가 x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을 절대 초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x에 대해서 y가 관측이 되고 y에 대해서 z가 얻어졌을 때 얘는 마르코프 체인이 되겠고, 이게 마르코프 체인을 형성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x랑 z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x랑 y의 뮤추얼 인포메이션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추가할 수는 없고 오직 유지하거나 잃을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예시에서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정보를 처리할 때는 관측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첨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z값은 무조건 y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증명하는 슬라이드가 바로 이 다음 슬라이드인데, 이 증명 과정은 이제 체인룰,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체인룰에 따라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를 이제 z가 x에 대한 z랑 y의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되겠죠. 걔를 이렇게 오른쪽 두 개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수식 같은 경우에는 z를 이제 바로 놓고 이제 놓은 것이고, 이제 밑에 있는 수식 같은 경우는 이제 y가 관측이 됐을 때에 대한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나타낸 게 되겠습니다. 이때 마르코프 체인의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x에 대해서 y가 주어졌을 때 이 두 개는 독립이다. 즉 y가 주어졌을 때 x랑 z는 조건부 독립이다라는 게 마르코프 체인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얘는 0이 되겠습니다. 즉 y가 주어졌을 때 x랑 z는 조건부 독립이기 때문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등식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0 이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 이상인 수를 얘에다가 더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수치가 얘보다 더 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얘가 0 이상의 수치니까 얘는 이것과 이것의 덧셈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0 이상의 수치의 상황에서 얘보다 얘가 클 수밖에 없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y랑 x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x랑 z의 뮤추얼 인포메이션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